안녕하세요, 구로발리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발리로 입국 예정이셨던 분들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 뉴스를 발견하셨을 텐데요. 그 논란의 뉴스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수화물에 대해서 새로운 반입 제한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기존에도 인도네시아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는 괜히 이거 들고 가다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셨던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이 규정이라는 게 딱 명문화되어 있는 그대로 지켜진다기보다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애매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규정이야말로 애매모호함의 끝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최근 인도네시아 관련 커뮤니티나 인도네시아 현지 SNS 내국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일단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았던 경험자로서의 저의 생각을 덧붙여 봤습니다. 자, 우선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규정은 최근에 발표된 게 아니라 이거는 작년 2023년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시행 시기가 2024년 3월 10일부터라서 최근에서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제한 물품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휴대폰이라고 하면 이제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인당 2대까지만 제한이 되고요. 이렇게 2대까지만 제한을 하면 만약에 저처럼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한국 핸드폰, 인도네시아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PC까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고 오라는 건지 그런 부분 조금 애매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발을 1인당 2켤레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여행 오시는 분들 보통 뭐 운동화 오실 때 하나, 그리고 슬리퍼 같은 거 보통 준비해 오시기도 하는데, 간혹 여성분들 경우에는 웨딩 세미 포토? 무슨 포토라 그러지? 오래전에 해봐서 몰라요. 하여튼 그 여성분들을 비롯한 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 인도네시아에 와서도 이제 화보 촬영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구두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방도 2개로 제한이 되는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는 핸드백이나 쇼핑백, 서류 가방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백은 뭐야? 그러니까 쇼핑백을 이걸 어떻게 제한한다는 거지? 면세점 쇼핑백도 포함인가? 라는 부분이 애매모호가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많이 쓰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1인당 20개, 비누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20개 정도로 제한이 되는데, 남자분들은 뭐 상관없죠. 사실 남자분들은 스킨로션 2가지 정도면 충분하고, 뭐 해봐야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정도 바르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각종 화장품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섬유류가 5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섬유류가 5개면 옷을 5벌만 가지고 와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옷보다는 모포나 커튼 같은 이런 직물, 텍스타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그 공문에는. 그래서 어떤 직물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기기가 1인당 5개, 그리고 미화 1,500불 이내의 어떤 전자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서 뭐 식품용 그라인더, 믹서기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밥솥 이런 거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 한국 분들은 사실 식품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식품 같은 경우도 1인당 5kg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사실 5kg면 들고 올 게 거의 없긴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대표적인 제한 물품 목록이고요. 이 규정을 만약에 이제 초과해서 제품을 반입했을 경우에는 관세 또는 부가세를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폐기 처리한다고 이제 규정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각 물품별 인당 제한 개수에는 새 제품 외에도 중고 제품도 포함이라고 되어는 있어요, 이 규정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각종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관련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정말 논란이 많이 됐어요.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해외에 놀러 가서 물건을 아예 사오지 말라는 거냐.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올레올레라고 해서 기념품을 사오는 걸 아주 그냥 덕목? 일종의 그냥 문화인 거죠. 가족들을 위한 기념품, 친구들을 위한 기념품,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오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가서 빈손으로 오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 SNS에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현지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이 현재 시대에 맞는 규정이냐,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규정이냐,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관광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산디아가 우노 장관 말로는 이 정책의 목표는 국내 관광 활성화 그리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것이지,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조금 자제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기념품은 국내 기념품을 사오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종 또 SNS에서 아니 무슨 이게 말이냐 방구냐, 태국에 놀러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기념품을 사오면 그게 태국을 여행 갔다 온 기념품이 아닌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져갔던 물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시 인도네시아 들어올 때 본인이 가지고 나갔던 옷이나 신발이나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들고 들어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옷 5벌, 신발 2개, 핸드폰 2개, 이거 어떻게 맞추라는 말이냐, 불만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 규정 자체가 수입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이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이제 들고 들어오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국내 제품을 좀 보호하고 무역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지 말고 국내에서 물건을 사라, 그런 취지의 규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일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다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그 해외에서 일하고 있던 국가에서 구매했던 많은 물건들을 이제 인도네시아 국내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제 아마 국내 산업계에 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돈 벌어서 국내에서 물건 사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가능하면 거기서 물건 사오지 말고 거기선 여행만 하고 인도네시아 와서 돈 써라, 아니면 국내 여행을 가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의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이 물론 현재 세계화 시대에 조금 안 맞는 보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인도네시아 국내 경기를 바라보고 있자면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도네시아 물가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뭐 사과, 과일이 40%, 오징어 가격 40% 이렇게 상승했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인도네시아 또한 작년 가뭄의 영향도 있고 현지 경기의 영향도 있어서 최근 곡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5kg에 대략 6,000원 정도 했던 인도네시아 쌀값이요, 현재는 5kg에 9,000원까지 올랐고요.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서 1인당 한 포대 또는 1인당 두 포대로 제한하고 있는 게 현지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설탕, 커피, 모든 곡물 가격 마찬가지고요. 일반 공산품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대선이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이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물건 가격이 단 하나, 석유값, 그러니까 기름값을 빼고는 모든 물건값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도 국내 경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드는데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인 상태로 유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적신호가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선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거의 확정이죠, 인도네시아 보수 정당 출신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정책이 조금 강화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도 나름 10년 이상 살았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뭔가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여행자분들이 크게 걱정할 규정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일단 수입 물품 제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뭔가 불법적으로 명품백이라든지 과도하게 물건을 많이 사오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인 것이지, 인도네시아에 와서 돈을 쓰겠다는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아니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뭐 한국에서 사실은 물건을 굳이 사오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가지고 오신다고 해봐야 뭐 기본적인 뭐 전자제품, 핸드폰 이런 건 당연히 가지고 오실 테지만, 뭐 여기 와서 노마드 일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노트북에, 핸드폰에, 태블릿 PC에 이런 거까지 다 챙겨 오실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챙겨 온다고 한들 혼자
혼자 오시지 않는 이상 가족분들이 오면 1인당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로 이제 나누면 전혀 입국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신발 2켤레 가지고 오시는 분들 사실은 좀 드물잖아요. 그리고 뭐 전자제품, 여행 오시는 분들이 전자제품을 가지고 오실 리는 없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이 물품 제한 규정 자체가 새 제품에 대해서 뭔가 그 규정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그 규정 내용에는 중고 제품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중고 제품에 대해, 다시 말해서 입던 옷이나 쓰던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물건을 발리에 들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갖고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식품 같은 문제는 예전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발리에 한국 식품이 많지가 않아서 뭐 한국에서 라면도 사오시고 뭐 소주도 사오시고 뭐 여러가지 뭐 참치 캔 제품 다 사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 K푸드가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발리의 큰 대형 마트에 가시면 한국 라면, 그리고 김치, 그리고 소주, 고추장, 된장, 쌈장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다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한국보다 비싸서 그렇지 필요하신 거는 다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식품을 많이 가지고 오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런 여행객들이나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세관에서 다 잡기 시작하잖아요. 세관 업무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나 자카르타 공항으로 입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항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세관 직원이 인원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무 인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의 짐을 다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도 입국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딱 보고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케이블 타이가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은 짐이 너무 많은데 라고 하면 그런 사람만 엑스레이 통과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저런 사람까지는 검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엑스레이 통과 안 하는 방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사람들이 빠져서 공항이 이제 유지가 되지, 이 사람들 하나하나 다 신발이 2켤레인지 핸드폰이 뭐 2개 이상인지 이거 다 일일이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발리 공항은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인도네시아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다 짐을 검색하진 않는다 라는 게 제 경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각종 커뮤니티에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제 생각은요, 저처럼 인도네시아에 사는 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장기 체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에 갔을 때 뭔가 물건을 많이 구매해 오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뭐 각종 제가 먹어야 되는 영양제도 사오고, 여기서 구매하지 못했던 전자제품, 뭐 밥솥, 뭐 각종 식품, 반찬류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사옵니다. 옷도 마찬가지고요. 옷도 한국이 최고고 신발도 한국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질도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여기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나 사는 분들이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관광객,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나 발리로 여행 오시려는 그런 관광객분들은 제가 봤을 땐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미리 걱정해서 뭐 이거 사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건을 빼야 되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국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게 말이 많아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뭘 도대체 사오라는 거냐, 기념품 사오지 말라는 거냐, 엄마 아빠 선물 사오지 말라는 거냐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도 대중들로부터 이 불만이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곧 추가 논의를 거쳐서 장관령을 수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졸속으로 만든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보완을 해서 규정을 새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규정을 설명을 드렸고 제 생각까지 덧붙여 봤습니다. 여행 오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현지에 장기 체류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규정이 추가로 발표가 되면 제가 또 추가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빠이 줌빠.